총선이 다가오면서 언론사들도 경쟁적으로 여론조사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주일 사이 정당 지지율이 급등했다거나 반대로 급락했다는 이 자극적인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민심이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크게 요동친다는 걸 믿을 수 있을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여론조사 기사들입니다.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9%포인트 급등했다고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 지지율이 같은 기간 19%포인트나 올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 보도는 정반대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5%포인트 급락했다는 기사가 잇따랐습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충청권 지지율이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두 정당의 서울과 충청 지지율이 일주일 단위로 많게는 20%포인트 가까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의 출처를 확인해 봤는데요. 모두 한국갤럽이 무선 전화 면접으로 매주 진행하는 정례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이 서울은 183명에서 193명, 충청권은 100명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표본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오차 범위는 3월 3주차 기준으로 서울이 플러스 마이너스 7%포인트, 충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라는 건 오차가 최대 20%포인트까지 날 수 있다는 거니까 여론조사 결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들에는 이렇게 미미한 표본수나 지나치게 큰 오차 범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 조사에서 일부 지역의 세부 지표만 떼어내 보도하면서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갤럽은 지역별로는 사례가 적어 매주 비교가 어렵다며 한 주 세부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과학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단위 조사는 1000명,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시도 단위 조사는 800명 이상의 표본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영역별 통계는 샘플 사이즈가 작아져서 표본 추출 오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세부 영역의 어떤 변동을 갖다가 그거 갖고 마구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쏟아지는 여론조사 보도 속에서 여론 왜곡을 피하기 위해선 조사의 목적과 표본 등을 확인해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